추미애 당대표의 속죄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18차 최고위원회를 속죄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아침 인사를 평화 모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평화 모닝. 평화 모닝. 입이 안 맞네. 디스 모닝? 그냥 평화 모닝 합시다. 네. 자, 함께 평화 모닝. 다시 한번. 네, 평화. 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속죄 먼저 해주시죠. 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는 9일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됩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판문점 선언의 뜻을 함께 한다면 향후 개최될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도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가 놀란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해 한반도의 평화의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외교가 활기를 띠고 있고, 이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에 충분한 역할을 맡기고 일본의 수건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회담이 열리는 장소와 시간에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이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협상 내용에 대해 높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구구적인 것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발의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제1야당 오은결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훼손하고 갈등을 조장하기 바쁩니다. 이제 야당의 도를 넘는 은행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남북 정상회담 성공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를 한마음 한뜻으로 야당으로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전국 때와 마찬가지로 오직 국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해 한반도의 평화의 촛불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 협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방탄국회가 아닌 민생국회, 평화국회가 열려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운명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의 전당인 국회라면 민족사적 소명을 가져야 할 것이고, 민족사적 대의에 입각해 이 기회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도 없이 5월 방탄국회를 소집했습니다. 밀린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리 혐의로 구속을 코앞에 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75억 원을 대인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고, 염동열 의원은 온 국민이 분노했던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두 비리 의원들을 위해 한가롭게 방탄국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에 실패했던 정당이 방탄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안보에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존재가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자유한국당도 그토록 주장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정상간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가 비준하자는 제안에 무기한 단식으로 답하며 스스로 보수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방탄국회를 접고 민생국회, 평화국회로 돌아와 추경안 처리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국민과 언론에 불필요한 혼선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경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도 드루킹 사건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당이 수사 의뢰한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과 일부 종편 방송사의 정보 공유 및 절도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성대 원내대표가 바로 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수사 예방을 피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이라면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삼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협상 상대가 이렇게 무작스럽게 도저히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자고 하니까 그날 낮에 가서 그냥 단식하는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어젯밤 정말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과 벌써 5개월 동안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수차례 자제하고 심지어는 국회 운영위원장도 내주고 자기가 하자고 하는 현안 질의도 하고 그러면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가면서 국회를 운영해 왔는데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해놓고 그냥 단식으로 들어가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정치 파업이 끝내 국민의 마지막 기대만을 저버렸습니다.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우선 밝혀둡니다. 저는 어제 오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부당한 특검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는 없지만 시급한 민생 현안을 감안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가 해결해야 될 모든 현안을 올려놓고 각 당이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으며 오늘 중으로 그 안을 서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당내 논의를 저도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제안에 느닷없이 단식 투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불법 천막 논석을 유지한 채 5월 국회를 소집한 자유한국당은 특검 논의가 진척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더니 이젠 말을 바꿔서 전제 조건 없는 특검 운운하며 국회를 아주 박차버렸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 그런 국회 정상화 포기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해서 추경, 민생법안,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된 상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오로지 새롭게 형성되는 남북관계의 평화를 깨고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 조성만에 목매고 있는 제1야당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책무는 저버린 채 지방선거용 정쟁 특검, 홍문종, 염동열, 방탄국회에만 올인하는 것은 국민 배신 행위이며 이에 대해 국민들의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선행적 조치가 없는 한 이제 남은 제 임기 동안 여야 협상은 없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못 박아갑니다. 자유한국당이 불법적 천막쇼를 거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이제 협상의 당사자인 원내대표까지 단식 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의 협상 제안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고 오늘 김경수 의원이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날입니다.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 결과도 나오게 될 텐데 국회를 전체를 마비시키고 단식까지 할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무리하고 과도하게 협상조차 파탄을 내는 것은 5월 국회까지 파행시켜서 한반도 평화무드를 정쟁으로 뒤엎어 지방선거를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불리한 지형을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지형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고 하는 지방선거용 꼼수이며 그리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방탄용 꼼수 네 번째는 지방선거에 나가는 국회의원 사퇴 지역의 재보궐선거를 막아버리는 꼼수 이런 자유한국당의 꼼수 또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회 제일 야당으로서 양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행태이고 그런 정당입니다. 바른미래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여러 차례 대승적 차원에서 거듭 수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의를 계속 짓밟고 모욕해온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번 특검법만 해도 우리 당은 바른미래당이 검찰의 특수본 수사 중재안을 제안했을 때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것을 걷어찬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에 가서 항의하고 자유한국당을 특수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에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하고 오직 여당을 향해서만 계속 오발탄을 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온당치 않습니다. 이미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 특수본의 제한자이니만큼 더 이상 특검을 말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건전한 보수를 지향한다고 하더니 바른미래당은 갈수록 자유한국당을 닮아가고 있고 지금은 거의 이중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몰락하는 수구보수의 길을 걷지 않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비춰볼 때 후속 조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일주일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안으로는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밖으로는 전방위적 외교전을 선도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남북 정상회담이 기대와 감동에 이어 더 큰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청와대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별도 행사 없이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두의 의지인 것입니다. 어제는 남북 정상회담 이행 추진위원회 첫 회의도 개최되었습니다. 추진위를 중심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 상성급 회담, 적십자 회담 등 본격적인 남북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 성명을 추진할 방침이며 북측 또한 이르면 다음 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를 추진하고 유엔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도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와 주변국 공조 유도 등 숨가쁜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의 착실한 이행은 임박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토대이자 연속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마침 어제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여자 탁구팀이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훈풍이 전 세계 각 분야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서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 번영 흐름이 세차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계속 질주라는 말보다 더 적합한 표현은 찾기 어렵습니다. 바로 한반도 평화가 그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해한 국민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오늘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한치 빈틈없는 한미 동맹 역시 큰 소득이었습니다. 북미 회담의 장소로 판문점이 거론되는가 하면 북한 억류자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희망찬 전망이 제시되는 등 한반도 평화의 길은 탄탄대로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년 새 10% 상승했고 벌써부터 국미 축소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평화 배당금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역시 한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경협 체비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이 땅의 불어온 봄바람은 비단 평화에만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불어온 봄바람은 안보 불안과 경제 위기로 추위에 떨었던 국민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따스함을 느낄 때 비로소 온전한 한반도의 봄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동행 물가를 보면 작년 동년비 감자 17%, 쌀 30%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밥상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 생활의 기초가 되는 일자리가 부족해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국가 역할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일자리 추경은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자동차 수출 부진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산업 생산은 2달째 감소세입니다. 투자와 제조 가동률 역시 부진한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올 1분기 청년 실업률은 10%에 달아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OECD 회원국들을 고려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러더라도 주교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 6일 제출한 추경은 근 한 달이 지나도록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추경안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시정연설마저도 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야당이 소모적인 정치 투쟁에 골몰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로막고 있는 동안 민생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위기란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대립이 잦아들고 대화가 시작되는 한반도는 이미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입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뚫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시작은 일자리고 추경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 번영과 국민 행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추경을 통해 조금이라도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에 국민을 위한 진심을 담아 가겠습니다. 국민은 내일을 위한 일본 전진에 야당도 함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간에는 4.27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의 최대 수혜자가 엉뚱하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막중한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예상대로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예상대로 뇌물, 다스, 비자금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였습니다. 구속 이후 검찰의 조사 거부와 안보를 앞세운 보수결집, 재판을 불출석까지 하면서 사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 꼼수를 부리기 위한 잘 짜여진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또한 탄핵과 촛불혁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며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벌을 받으라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의 민심을 실천하는 정당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향후 수사와 재판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짜여진 꼼수 시나리오라도 국민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네. 김병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해서 우리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은 어제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보험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고용량과 근로시간 영향을 추정한 결과 상용직 고용이 증가하고 임시 일용직 고용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록 단기적 수치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상용직 일자리 증대를 통해서 임시 일용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단면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은 고용주가 노동 비용 및 기타 비용 절약 등 이세 조정이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역시 지난 2일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최저임금 인상 시행 초기라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은 결국 고용 증대와 소비 확대 그리고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 전체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이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음식, 숙박업 등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깊은 업종을 중심으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순 노무 등 저임금 계층의 임금 인상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안정과 소비 확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서 세부적인 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원로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